오, 네, 봅시다. 자, 앞에 보세요. 자, 함수의 미분입니다. 함수의 미분. 미분의 뜻은 이미 수투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맞아요.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극한에서 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그 개념이 미분 발생할 때부터 좀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실제로 그 뉴턴도요, 그 델타 x가 0으로 가는 걸 처음에는 있는 거 취급했다가 나중에 0으로 보면서 없는 거 취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게 미분의 엄밀성을 약간 해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이미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오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0.9999 가는 개가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1이다 라는 걸 학습하고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미분에서는요,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게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뭐 fx가, 그래서 얘가 뭐 y는 fx라고 치면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면 요만큼이 델타 x만큼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 x야. 그러면 여기가 델타 y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의부터 따져봅시다. 평균 변화율 정의는요,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야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얘가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돼요? 그 평균 기울기라고 하나요? 그 평균값 정리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끝점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놔서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경우니까 별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을 잡게 되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과 끝점 사이에 기울기, 그죠? 그래서 x 좌표가 A인 점과 A 플러스 델타 X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 의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간 변화율이 나오죠. 수학에서 볼 때는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뭐만? 델타 x만 0으로 간다 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 순간 변화율은 뭐 미분계수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뭐 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정의는요, 일단 평균 변화율에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렇게 쭉 따라오면, 그죠? 그래서 그 접선의 개념이 뭐예요? 접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할선의 극한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접선이라는 건 할선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할선이거든요. 이게 뚫고 지나갔죠. 그래서 얘가 할선인데 이렇게 쭉 따라오게 되면 결국에 할선의 극한 값으로 접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의는요, y는 fx에서 x의 값이 a부터 마찬가지예요.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의 델타 x가 0으로 갈 때 1대 극한값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델타 x가 0으로 간다 뿐이죠. 그래서 이게 극한값 이것이 존재할 때, 존재 안 하면 당연히 없겠죠. 존재할 때 이 극한값을 뭐라고 하겠어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어떻게 적어요? f'의 a라고 적던가 y''in데 x가 a일 때라고 적던가 아니면 dx분의 dy인데 x가 a라고 적던가 이런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래서 f a는 x 좌표가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은요 같은 겁니다. 근데 뭐만 달라요? 델타 x가 0으로 간다 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요. 도함수는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미분계수는 f'a죠. 맞아요? 근데 도함수는 f'x입니다. f'x.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미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도함수이고요. 도함수의 정의는요. 이거 제가 자꾸 정의를 적어드린 이유는요. 정의 잘 모르고 쓰시니까, 그죠? 나중에 과거 면접 가셔가지고 미분의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요. 그거는 그죠? 기하학적 의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의를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정확한 정의를 답변하셔야 돼서 그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는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이거를 자꾸 빼먹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빼먹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잘 안 주기 때문인데 실제로 정의에서는 미분 가능함을 따져 놓고 시작해야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해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네 똑같네. 그죠? 근데 얘는 a에서가 아니라 x에서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거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x에 관한 y의 도함수라고 하고요. y-던가 f'x던가 dx분의 dy던가 dx분의 d의 fx던가 아니면 dx d의 fx이던가 얘는 똑같은 의미인데 왜 나눠 쓰냐면 보통은 요걸 쓰죠. dx분의 dy를 쓰는데요. 뒤에 가면 음함수니 매개변수 함수니 그렇게 나뉘잖아. 그래서 dx분의 d가 의미하는 게 미분이야 라는 걸 의미하는 형태로 붙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더라. 그 다음에 기하학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겠어요? x 좌표가 x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계도 함수는 뭐예요? 이계도 함수는요, 그죠? 미분 2개 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 3계도 함수는 3번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2계도 함수, 뭐 3계도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f2'x가 2계도 함수고, 얘는 요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까요? dx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내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근데 얘는 요걸 보면 안 헷갈리시는데요. 얘를 안으로 가지고 오잖아? 그럼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dx의 제곱에 d의 제곱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dx가 한 몸인 거예요, 얘는. 이해되셨어요? 이거 d 따로 x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d의 x 제곱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dx가 한 몸이야. dx가 한 몸이야. 그래야 이계도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n계도 함수 또 있는데요. n계도 함수는 그냥 n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y의 n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f의 n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dx의 n제곱에 d의 n제곱 이렇게 쓰던가, 그죠?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얘 뭐 헷갈리잖아, 그죠? x에 뭐 이런 거 헷갈리잖아. 점을 n개 붙일 수는 없을 거고, 그죠? 점 100개 붙이긴 좀 뭐하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n개 도함수까지 있더라,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주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법 까먹으셨을까봐 정리하는 거니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더라도 한번 다시 보고 가죠. 그래서 미분법, 미분 어떻게 해요? fx, gx가 이 도함수 존재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y가 c인 상수이면 y 프라임은 뭐 돼요? 0, 그죠? 두 번째 y가 x의 n이고 n이 정수이면 y 다시는 어떻게 돼요? n x의 n-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정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뭐 상관없죠. 지수 같은 거 2분의 1제곱 되면 그냥 2분의 1 내려오고 1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하면 되잖아요. 기억나죠? 3번에 y의 c의 fx인데 c가 뭐 상수겠죠. c가 상수면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c의 f'x 상수는 꺼낼 수 있더라. 네 번째 y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이면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때린 거 되는 거지 뭐, 그죠? 그 다음에 5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fx gx의 곱이에요. 이때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그죠? 그 다음에 몫의 미분법 어떻게 해요? y는 뭐 gx분의 fx, 뭐 당연히 gx는 0 아니어야겠죠? 이거 때리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요? 분모 제곱. 네?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 다음에 빼기입니다. 네, 요거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요거에 이렇게 붙여. 특히나 y가 gx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의, 그죠? gx의 제곱분의 g 프라임의 x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수투에서 배우셨어요. 그죠? 상수. C가 상수면, 이게 약간 글자가 그래요. 상수면 그냥 빼내고 미분해도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 또 X 있는데 X 빼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상수일 때는 빼낼 수 있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헷갈려 하시는 합성함수 미분법 봅시다. 자,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일단 y가 f의 u고 u가 g의 x가 미분 가능할 때 y는 f의 gx가 미분 가능이죠. 그래서 y에 얘 바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y 때리면 f'의 gx에 g'x가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dx분의 d로 나타내게 되면 y가 fu고 u가 gx일 때 구하고 싶은 게 dx분의 dy죠. 이게 dx분의 dy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를 하면 얘가 없어지면서 dx분의 dy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바로 달아서 보죠. 만약에 y가 f의 ax 플러스 b일 때 이거 미분하게 되면 뭐 나오는지 기억해요? 뭐 돼요? a가 튀어나오고, 그죠? f 프라임의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y가 fx의 n제곱일 때 이때 y 다시는 어떻게 돼요? n 나오고 fx의 n-1에 f'x를 곱해주어야 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똑같은데요. y는 x의 n인데 n이 유리수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유리수? Q로 표현되죠. 쿼션트 넘버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y가 x의 n제곱일 때 y 다시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n의 x의 n-1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굳이 나누는 이유가 너네가 중학교 때 그 지수법칙 배우면서 저게 양수일 때와 뭐 0일 때와 뭐 음수일 때를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할 때 이거 마이너스 1제곱 할 때 그런 거 기억나요? 이게 뭐 이렇게 a에 뭐 x제곱에 이거 마이너스 1제곱 하면 실제로 그냥 뭐 이거 하면 되는데 이게 뭐 0일 때랑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뭐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자연수나 뭐 유리수나 똑같이 그냥 처리해버리면 되더라.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에 맨날 헷갈려 하시는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음함수 미분법은요, 말뜻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십니다. 음함수가 뭘까요? 음수인 함수라고 생각하셔서 문제죠. 아니요, 그건 역함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y랑 x랑 싹 다 왼쪽에 몰아놓고 상수만 지키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원본
반반이랑 도형 방식 이런 거 나타내는 뭐 맞습니다. 맞는데요. 음함수는요. 생각해 보면 원의 방정식 있죠. 원의 방정식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닙니다. 아, 그죠?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걔를 뭔가 미분해서 뭘 하고 싶잖아. 왜? 우리의 그 최종 목표가 뭐야? 9의 부피를 적분하는 거. 9의 겉넓이를 적분으로 구하는 거.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내가 미분하거나 적분할지 모르면 못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원의 방정식 적분하고 싶어. 미분하고 싶어. 근데 우린 x에 대해서만 자꾸 미분해봤잖아. 근데 원의 방정식 생긴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뭐 간단한 기본형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미분 어떻게 할 건데 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항요? 그냥 x에 대해서 미분. 그죠? 이렇게 넘기면 뭐 r제곱 하지 말고 그냥 뭐 1 이렇게 할까요? 네, 이게 더 낫죠? 그러면 y제곱이 1-x제곱꼴이죠. 맞아요? 그래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1-x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y가 양수일 때와 y가 음수일 때 y는 루트의 1-x제곱에 y는 마이너스 루트의 1-x제곱 이렇게 써서 적분하거든요. 뭐 나중에 뭐 미분하던가. 이거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얘를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하면 여기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여기 넣을 때 우리 뭐 넣어야 돼요? 이거 x값 넣을 거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거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거야? 밑에 있는 거의 접선의 기울기 구할 거야? 몰라. 그래서 정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 위에 부분만 가지고 올래 하면 얘를 미분하는 거고 밑에 부분만 가지고 올래 하면 얘를 미분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굳이 나누어서 한다. 굳이 나눠서 한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 구간과 치역 구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 구간과 치역 구간을 잘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음함수 f(x, y는 제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y를 x에 대한 뭘로 볼 거야? 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함수로 생각할 거야. 함수로 생각한다는 이유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항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각 항을 x에 대해 미분하여 뭘 구하면 돼요? dx분의 dy 구한다. 그죠? 그냥 y-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죠. 보기 1번에 보면 2x제곱 플러스 3y의 제곱이 뭐 x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음함수 미분해봐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그냥 4x 이렇게 나오죠. x에 관한 미분이면. 그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얘는 6y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데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붙여주면 돼? y-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는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도 그냥 x처럼 생각해서 미분하는데 미분하고 나서 뭘 붙여줘? y-를 붙여줘.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돼요? 저기 합성함수 미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굳이 정의 따라 보여드리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야 dx분의 dy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 자체는 어떻게 돼요?
dx, d에 2x의 제곱, 그죠? dx, d에 3y의 제곱, dx, d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거 하라고 했어, 이거 하라고. 그러면 얘랑 얘는 그냥 순조롭게 되죠. 맞아요? 얘랑 얘는 그냥 미분해버리면 되잖아요. 4x랑 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문제네요. 그죠? 얘만 따로 떼서 봅시다. 자, dx, d에 3y 제곱 8에. 근데 이게 지금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게 0 돼야 되죠, 원래. 맞아요? 이거 그냥 미분한다고 치면 x에 대한 미분이 지금 x가 없으니까 0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y 자체가 뭐에 관한 함수라고? x에 관한 함수라고. 그래서 얘를 0을 못 만든다고. 이제 완전히 이해되셨죠? 야, 이게 x가 없잖아. 이거 상수 취급할 거야. 하는 순간 0 만들면 됩니다. 근데 y 자체가 x에 관련된 함수니까 0을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데요? dy분의 d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죠. 그죠? 근데 dx분의 d를 하라 그랬는데 dx분의 d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dy 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뭐 붙이면 돼? dy 붙이면 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dy 붙인 게 이거야. dx분의 dy 붙인 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뭘 붙여야 돼? ty를 이렇게 붙여서 없애줘야 돼. 그죠? 그게 바로 요거야. y 다시야. 그쵸? 그래서 y 다시라는 게 바로 dx분의 dy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그냥 y 다시. 이게 y 다시잖아. 앞에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거 미분할 거야. x에 관해서 미분할 거야. 그러면 그냥 dx분의 d가 다 붙는 겁니다. dx분의 d가 다 붙는 거야. 음함수. dx분의 d가 다 붙는데 얘는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없으면 됩니다. 미분하면 끝나고요. 얘가 문제네요. 그래서 x 없네 상수 취급 0 하기에는 y가 x에 관한 함수라고. 그래서 못 없애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 아시겠어요? 그래서 dx분의 d를 계산해야 되는데 y밖에 없으니까 y로 계산해 줍시다. 그래서 dy를 앞에다 붙여주면 없어지면서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이 흘러가더라. 자, 미분법의 마지막 역함수 미분법. 자,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함수 g가 함수 f의 역함수 이고 f와 g가 미분 가능이면 하면 b가 f의 a일 때 잘 보세요. g의 b 프라임이 f 프라임의 역수니까 a분의 1 이게 됩니다. 그래서 y는 fx야. 그러면 x가 gy죠. 역수 관계니까. 그죠? 네, 역함수 관계니까. 그래서 이거 dx분의 dy 구하라며 이거 미분하라며.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dx분의 dy인데 근데 얘가 지금 이게 dy분의 dx가 되겠죠?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얘가 dx분의 dy분의 1 이렇게 볼 거예요. dx분의 dy분의 1. 그래서 g'의 y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f'x분의 1이 나옵니다. g'(y는 f'x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미분법이 끝나는데요. 5단원 미분법까지는 그쵸? 매개변수 미분법이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5단원까지는 수투에서 했던 그 미분법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법 볼게요. 그래서 두 변수, 매개변수 주로 뭘로 써요? t, 그죠? 그래서 관계를 변수 t를 매개로 하여 x가 ft, y가 gt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의 꼴로 나타낸 것을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라 한다. 이때 뭐를? t를 매개변수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매개변수 미분은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매개변수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요 y가 ft, y가 gt, x가 gt, t라 하면 t에 대해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경우를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할 뿐이지 실제로는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dx분의 dy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t에 관한 x와 t에 관한 y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해주면 티용티용 날아가면서 dx분의 d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f'의 dx에 관한 이야기니까 g't의 f't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그죠? 정석책엔 아마 이게 바뀌어 있을 건가 막 그럴 거예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를 나눠주면 되더라 하면 이까지 하면 미분법에 대한 설명이 끝이거든요. 미분법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일단 필기하시고요.